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체포영장 사본은 윤 대통령에게 줘야 합니다. 체포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도 안내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 순간부터 48시간이 주어집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든 아니면 풀어줘야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수갑을 채우는 게 체포의 집행이라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검경 지침이나 규정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 등 체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주, 자해, 난동 등을 막기 위해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동안 유효합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피의자 소재를 몰라서 집행을 못한 것은 봤어도 공권력이 막혀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죄명과 범죄 사실의 요지, 구금 장소가 명시됩니다. 공수처가 있는 과천과 가까운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한 구금 장소로 꼽힙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안용 휴대전화, 비화폰 기록이 저장된 서버를, 27일에는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난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번번이 막은 겁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이유로 댔습니다. 경찰은 이 책임자가 박종준 경호처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이지 특정한 개인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막거나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언과 물증이 쏟아진 데다 국정 장악력도 상실했다 보니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